서울 강남의 40층 고층 빌딩.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에서 김현우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대기업 마케팅 팀장까지 올라선 그였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죠.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또 고향에서 오는 전화네. 현우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벌써 오늘 5번째였죠. 고향 사람들과는 10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자꾸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아버지 김태식의 장례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관 앞에서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냉정해진 아버지, 군인 출신답게 엄격하기만 했던 그 사람을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현우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고향 사람들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걸까요? 현우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장례식 이후로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 최유진이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최유진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본 적이 있는 젊은 여경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너희 아버지 무덤 때문에 연락드린 거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현우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야. 진돗개 한 마리가 3년째 너희 아버지 무덤을 지키고 있거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개가. 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현우는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은 여전히 바다 냄새와 소금기가 가득했죠. 파출소에 도착한 현우를 맞이한 최유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직접 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최유진은 현우를 태우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현우의 가슴을 묘하게 조였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해안도로까지. 저기야. 최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무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현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무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돗개는 현우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깊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갑자기 일어서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개가 백구야. 최유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키우던 개 맞지? 현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 집에 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개가 3년째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 마을 사람들이 밥을 주려고 해도 받아먹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 현우가 무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무덤 한쪽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땅을 파려다가 중단한 것 같았죠. 혹시 이거 도굴꾼 짓 아닌가요? 그럴 리 없어. 너희 아버지가 뭔가 값진 걸 묻어놨을 리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흔적들이 사람이 판 게 아니라 개가 판 것 같다는 거야. 현우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현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서 현우는 묘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신기해해. 개가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냐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무서워하는 분위기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 현우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이런 미스터리를 남기다니. 그리고 이 개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요? 그날 밤 현우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백구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관 주인 할머니는 현우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너희 아버지개 때문에 내려온 거야? 네, 그런데 할머니는 그 개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많았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그 개가 계속 울어댔거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는 것처럼 말이야. 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에도 이상했어. 관을 땅에 묻을 때 그 개가 갑자기 뛰어들려고 하더라고. 몇 사람이 붙잡느라 힘들었지. 그 후로는 계속 무덤을 지키고 있고 새벽 3시경 현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개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슬프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죠.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무덤이 있는 언덕을 올라갔어요. 백구는 달빛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자 개는 울음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죠. 현우는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현우의 손을 킁킁 냄새 맡았어요. 너도 아버지가 그리운 거야?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무덤 쪽으로 가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뭘 찾는 거야? 백구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 현우를 돌아봤어요. 마치 여기를 파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백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는 건 아닐까? 현우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얕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단단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수첩과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우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현우야, 언젠가 내가 이걸 찾게 된다면 그때는 백구를 믿어라. 아버지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여기에 있다. 현우는 수첩을 들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그를 끝까지 따라왔어요. 여관 주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백구를 보았습니다. 어머, 저 개가 너를 따라오다니. 3년 동안 무덤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는데.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태식의 군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985년 군 특수부대 복무 중 비밀 임무 수행. 북한 침투작전에서 동료 이일병과 함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으나 돌아오는 길에 이일병이 실종됐다. 상부에서는 이일병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현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비밀 임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수첩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저녁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예비역 군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현우야, 아버지가 너에게 냉정했던 이유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내 과거가 너에게 해를 끼칠까봐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야. 하지만 이제 나도 늙었고 언제까지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군요.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내가 군견 훈련소에서 데려온 개다. 이 개만이 내 과거를 모두 알고 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백구가 너를 진실로 이끌어줄 거야. 그때 방문 밖에서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어보니 백구가 긴장한 채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백구는 현우를 돌아보더니 바깥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백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는 마을 중심가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어느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장도식의 집이었어요. 현우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을 왔던 사람이었죠. 백구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문 사이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식 그놈이 죽었는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진돗개 한 마리 때문에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개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김태식이 죽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현우는 그날 아침 최유진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들은 대화와 아버지의 수첩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최유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황이 좀 이상했거든. 어떻게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전날까지도 건강하셨어. 그리고 장도식이 너무 빨리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도 이상했고. 현우는 아버지 수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증거를 숨겨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와 함께 다시 무덤에 가봐야겠어요. 최유진도 동의했습니다. 둘은 백구와 함께 무덤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백구가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안내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무덤에 도착하니 백구는 어제와는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최유진도 함께 땅을 팠어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상자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군복을 입은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말한 이일병일까요? 최유진이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토지 매입 관련 서류네. 그런데 이상해. 이 토지들이 모두 최근에 개발된 곳들이야. 현우도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모든 서류에 장도식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입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한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것 같은데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둘이 돌아보니 장도식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 장 사장님. 저희는 그냥 김현우 맞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현우는 서류들을 재빨리 품 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장도식의 눈빛이 이미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다니면서 뭘 찾는 거야? 죽은 사람도 편히 못 쉬게 하고. 백구가 갑자기 장도식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털이 곤두서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저게가 왜 저러지? 장도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백구가 장도식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장도식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요. 최유진이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식이 그들을 막았어요. 잠깐 뭘 가져간 거야? 내가 봐야겠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숨겨놓은 증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백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도식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서류들이 정말로 중요한 증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새벽 2시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여관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누가? 현우는 급히 옷을 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백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현우 옆에 섰어요. 걔도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마을을 벗어나 언덕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무덤 근처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봐. 뭔가 더 있을 거야. 장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의 무덤을 이렇게 훼손하다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장도식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봤어요. 김현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아버지 무덤을 왜 파헤치는 거죠? 내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오늘 낮에 가져간 서류들만으로는 부족해. 그때 백구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도식의 부하 중 한 명이 걔를 막으려다가 발에 채였어요. 백구는 아프다는 듯이 울부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가 계속 방해하네. 처리해버려. 한 사람이 삽을 들고 백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현우는 급히 달려가서 백구를 감쌌어요. 걔한테 왜 그래요? 김현우,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뭐야? 솔직히 말해.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죠? 장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아버지가 당신의 부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거죠. 증명할 수 있어? 장도식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것도 혼자 집에서.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걔는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장도식도 궁금해했습니다. 현우가 가서 확인해보니 작은 금속 케이스였어요. 방수가 되는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뭘까?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도식이 빼앗으려고 했지만 백구가 다시 앞을 막았어요. 걔는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3년 동안 무덤을 지킨 이유가 바로 이 USB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안에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구나. 현우는 USB를 꽉 움켜쥐고 장도식과 대치했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현우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어요. 그걸 내놓아, 김현우. 내가 모르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거야. 장도식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군요.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다 들어있겠죠? 내 아버지는 고집불통이었어. 마을 발전을 위한 일인데도 자꾸 방해했지. 그래서. 장도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죠? 장도식의 부하들이 현우를 둘러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최유진이 경찰차 2대와 함께 나타났어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유진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찾았어요. 아, 최순경. 김현우가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있어서 말리러 온 거야. 그럼 저 파헤쳐진 무덤은 누가 판 거죠? 최유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최유진 씨, 이 USB를 봐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잠깐 그걸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 장도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유진은 현우의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경찰차에 있던 노트북으로 USB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동영상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김태식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녹화 날짜는 죽기 사흘 전이었어요. 현우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너는 진실을 찾고 있겠지. 화면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왜 너에게 냉정했는지, 왜 거리를 뒀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군 시절 내가 알게 된 비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된 것 같다. 장도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도식은 군 시절 내 동료였어. 하지만 그는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였지. 이일병의 죽음도 장도식 때문이었어. 내가 그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고 전화기가 도청당한 것 같고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멀리 보낸 거야. 내 죄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그만 봐. 장도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영상 속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 모든 걸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현우를 진실로 이끌어줘. 그리고 현우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어요. 장도식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건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장도식은 부정부패와 김태식 살인 혐의로 구속됐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이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백구와 함께였어요. 무덤은 깨끗하게 정리됐고 새로운 비석도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군요. 현우는 아버지의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동안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백구가 현우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평화로워 보였어요. 3년간의 임무를 다 마친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서울에서 나와 함께 살래?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백구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래, 이제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네. 너희 아버지 명예도 완전히 회복됐고 유진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백구가 제일 대단한 거야. 3년 동안 진실을 지켜낸 거니까. 현우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녀석이 없었다면. 그날 오후 현우는 백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백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게 아쉬운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현우의 집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백구를 위한 자리도 마련해뒀습니다. 걔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저녁 시간 현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거실에 놓았습니다. 그 앞에는 백구가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사랑한다는 게 꼭 가까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군요.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보호하는 것도 사랑이었네요. 현우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에서 백구도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둘 다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현우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업무도 잘 풀렸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오해가 풀렸고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주말마다 현우는 백구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걔는 여전히 충성스럽고 영리했어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뭔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는 백구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성묘를 하고 있었어요. 무덤 앞에는 항상 새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백구와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녀석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백구가 3년간 무덤을 지킨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현우와 백구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